안녕하세요 여러분, 권호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원추형 응용형 꽃다발에 대해서 수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소재를 볼까요? 자, 말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채죠.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 용담초네요. 용담초가 나와 있고요. 장미입니다. 흑장미죠. 장미, 플록스가 있습니다. 플록스. 그리고 소국이 있네요. 소국. 밑소 재료는 루모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오늘 그 원치용을 해보겠는데요. 응용용은 역시 오늘도 말채로 틀을 짜는 것부터 수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말채는 이렇게 곧게 되어 있지만 방사가지가 많이 달려있는 것도 있고 또 없는 것도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분지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을 혹시라도 준비하신다면 분지 쪽을 좀 잘라서 이렇게 프레임을 짜도 좋고요.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부드러운 거를 틀을 짠다면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것을 이제 틀을 만들겠는데요. 역시 이것도 유연하게 이렇게 만져서 합니다. 이 틀을, 이거는 이렇게 형성이 되겠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준비를 해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만 가르쳐 드린다면, 지난번에 그 반구형을 했을 때도 원을 먼저 짜고 형태를 만들었듯이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먼저 어디서부터 짜는가, 여기 지름부터 짜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원부터 여기는 뭐 20cm다 그러면 20cm 지름을 가지고 유연하게 만져서 원을 만든 다음에 이제 원추를 어떻게 만드냐면 원을 만들어서 이 밑판을 먼저 만들죠. 그래서 지지대를 먼저 만들어 놓으셔도 되고요. 철사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여기에 그 라인이 있어요. 원추형으로 가는 외곽에 그런 그 틀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고정을 하느냐면 보통은 한 5개 정도를 준비하시면 좋거든요. 이제 기본적인 그 형태가 나와요. 5개면. 그런데 뭐 6개, 7개 넣으셔도 되지만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많이 넣으면 좋겠지만 많이 넣을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약 기본을 5개의 라인 정도를 준비하시되 이렇게 잔가지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좀 잘 넣으셔서 여기에 보시면 먼저 이 틀을 꼭지점을 묶기 전에 이쪽에다가 기본보다 조금 5cm 정도 밑으로 해서 먼저 묶어줘요. 이것을 여기에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묶은 것을 나중에 전체적으로 5개의 지점을 넣어서 해준 다음에 위에를 묶죠.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높이를 하겠다. 약 예를 들면 뭐 60cm를 하겠다. 아니면 70cm를 하겠다. 그것은 시험 요구사항에 나오게 됩니다. 지름이 몇 cm, 높이가 몇 cm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 사이즈를 정해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부분은 원추형이기 때문에 원추형이란 평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그러한 우회의 형상이거든요. 그래서 아래에 지지대로 놓여 있는 것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수평으로 그냥 묶음점이 풀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가지를 형성을 하고 그리고 긴 가지가 혹시 남아있으면 위에 그 볼륨감을 주기 위해서 아래에서 어느 정도 묶은 다음에 사선으로 휘어가지고 감아 올라가면 금방 짜게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그 구조물을 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그 노하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짤 수가 있는데 이런 정도의 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말채로 이런 정도를 짜면 아무래도 무거워요. 그래서 손으로 잡고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손잡이를 미리 핸들 처리를 철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세웠을 때 이게 부담이 가지 않도록 먼저 준비해 주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구조물을 먼저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외형을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외형이 된 상태에서 꽃을 거기 안에 집어넣는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도 가장 긴 선이죠. 그 라인 플라워인 용담초 긴 걸 가지고 수직으로 높이를 정해서 중심에 넣어 봅니다. 자, 위에도 조금 남아 있으면 줄기 부분을 이런 식으로 높여서 이런 식으로 너무 여기가 공간이 좁아진 곳에 꽃을 억지로 넣지 마시고요. 라인 플라가 뾰족하니까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용담초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높이에서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역시 여기에서도 역시 이렇게 해서 외관을 용담초로 형성을 해갑니다. 틀이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외형을 걱정할 필요는 없죠. 이 안에다가 적절하게 꽃을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초보자라도 프레임 짜는 방법만 알으면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래도 프레임 짜는 게 고난이도이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돼야 되겠죠. 자, 바닥까지 라인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사선으로 돌아가고 있죠. 뭐든지 형태를 만들 때는 사선으로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바닥에서 보실까요? 이쪽에서 보시면 이것이 이제 수평으로 거의 뉘었을 때는 여기 각도 수평으로 가깝게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연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바인딩 포인트는 바로 수평 밑에서 바인딩 포인트가 잡혀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라인 플라워로 이제 외곽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장미가 들어가게 되겠는데요. 장미를 한번 넣으면서 같이 장미만 넣으면 이제 여기 공간이 너무 많이 남기 때문에 플럭스도 같이 메꿔주면서 이제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플럭스로 잎 소재를 가지고 여기 안에를 채워갑니다. 맨 처음에 할 때는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물론 어렵기도 합니다. 방법도 알지 못하는데 빨리 해야 되겠고 완벽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죠. 무겁기도 하고 손에서 쥐가 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연줄기에서 각도 나오는 방법을 프레임을 하기 전에 연습이 돼야 돼요. 기본 화형을 연습을 하시고 하시면 훨씬 더 요령을 알기 때문에 쉽게 갈 수가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구조물 짠 거를 하고 싶어서 하면 요령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손에 쥐가 나도록 아프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충분히 여러분들이 많은 소재를 다뤄보시고 숙지가 된 다음에 시험을 보셔야 되겠죠. 자, 보는 거는 좀 쉬워 보이는지 모르시지만 해보시면 만만치 않으십니다. 자꾸 해보시지만 자, 이렇게 해서 속을 채워주시면 하고요. 그 다음에 속이 너무나 허전할 때는 이렇게 아스파라거스 같은 그런 소재가 물론 라인으로 쓸 거예요. 이것은 라인으로 외관에 좀 덮으면 쓸 건데 미리 속박이로 이렇게 연출해줘도 좋죠. 어차피 비어있기 때문에 너무나 비어있으면 채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스파라거스가 나오면 한 단을 주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외관으로 넣는 거는 거의 뭐 이렇게 2개 정도 밖에 안 쓰기 때문에 나머지는 남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런 속박이 대용으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넣으시고 공간을 채우시고요. 장미를 넣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좀 더 많이 넣어봤는데요. 잘 보이시죠? 자, 장미를 마무리하면서 좀 더 앞면에서 잘 보이도록 넣고요. 나머지 플럭스도 같이 연결해서 넣습니다. 자, 꽃은 뭐 이렇게 구조물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지금 구조물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형태는 아니죠. 그래서 구조물을 애써서 짜놨기 때문에 구조물이 안 보일 정도로 꽃을 꽉꽉 채우지 마시고 투명하게 구조물 속에 꽃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특징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소국을 넣겠습니다. 자, 소국은 길쭉길쭉하게 크기 때문에 위쪽에서 중심부에서부터 이렇게 길게 들어갑니다. 필러 플라워 마치 넣듯이 여기서도 그린의 그 형태, 그 소국의 동글동글한 형태가 뚜렷하게 잘 보일 수 있도록 공간마다 채워집니다. 자, 핸드 타이드 했을 때 또 중요한 거는 소재의 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똑같은 소재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색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색상을 조화를 시킬 거냐, 이런 것이 색채 기획이 됐으면 또 어떤 꽃을 어떻게 배치를 해서 서로 조화롭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능사에서는 이제 소재가 공개되지 않습니까? 공개돼서 뭐 예를 들면 이런 소국의 그 컬러까지도, 아니면 장미의 컬러까지도 빨강색 아니면 분홍색, 뭐 흰색 아니면 연분홍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그 어떤 종류까지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소국의 어떤 종까지 얘기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런 소국이면 소국도 여러 가지 그 질감이 여러 가지 나타나 있고요. 똑같은 그린에도 여러 가지 컬러의 그린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더 소재를 잘 배합을 시켰느냐가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꽃시장에 가셔서도 꽃들이 정말 어떤 꽃들이 나와 있는가, 이런 것들도 잘 살펴서 또 같이도 해보고, 같이 해보니까 이런 거는 잘 부러지더라 그러면 핸드타이드 용도로는 안 맞겠죠. 그래서 줄기가 너무 뭐 구부려져 있거나 아니면 너무 약하거나 그러면 꽃은 예쁘지만 뭐 코스모스 같은 게 있다면 핸드타이드용으로는 원래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꽃의 그 강약의 그 질감 같은 것을 미리 느끼고 연출해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러까지 넣어봤고요. 자, 다음에는 아스파라거스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역시 아스파라거스를 외관에 둘르듯이, 물론 그 밑에 밑받침처럼 속박이로도 넣어도 되지만 어느 정도 넣으신 다음에는 이것이 투명하게 전체적으로 이제 딱딱해져 있는 구조물 안을 아스파라거스가 지나가면서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굉장히 부드러운 역할을 해주고 그 딱딱한 이미지를 아주 꽃의 이미지로 바꿔주는 마술적인 그런 느낌을 주고 있겠죠. 그래서 다른 선이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다면 굉장히 거추장스러울 겁니다. 그 시선을 방해를 할 텐데 아스파라거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부드러운 거죠. 부드러우면서 뭔가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그 소재인데요. 그래서 유로피안 소재에는, 거의 틀을 짜는 그런 소재에는 아스파라거스 같은 그런 소재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쓰나 생각하지 마시고 이러한 그 분위기 연출을 한번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느낌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스파라거스까지 한번 넣어봤고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역시 마무리는 루모라입니다. 루모라로 다시 이렇게 커버를 완벽하게 우리가 아이비프로 부케 핸들을 감듯이 가지런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밑면도 아주 예쁘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루모라가 형상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뭐 다듬지 않고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굉장히 보기 싫죠. 그러니까 이것을 외관을 이렇게 어느 정도 밑면에 큰 그린을 좀 따시고 여기서 적당하게 약 5cm 내지 7cm 정도만 외관에서 좀 나와서 편안하게 이 컬러가 여기에 그 소재가 연결이 될수록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둘러주시는 게 훨씬 더 그 조형미를 완성하는데 예쁘겠죠? 그래서 나는 소재가 이렇게 큰 거를 만났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런 것은 아직은 그 실력이 덜 됐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감점 대상이 되지 않도록 조형성, 소재를 다뤄보는 그런 것들을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둘렀습니다. 자, 볼까요? 뒷면 예쁘죠? 이렇게 골고루 360도 방향을 완벽하게 평면으로 지금 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틀하고 여기가 바인딩 포인트가 바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이쯤에서 10cm 밑에서 바인딩 포인트가 잡힐 수가 있는데 그것은 감점입니다. 자, 이렇게 잘 된 것은 수평에서 곡선이 이어지면서 수직으로 콘 형태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 이제는 또 묶어 보겠습니다. 노끈으로 다시 이런 구조물 같은 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이렇게 놓으시고 하셔도 돼요. 이제는 그러시면 이렇게 놓으시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둘러서 편안하게 2번 정도만 당겨주시면 노끈이 미끄러지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충분히 고정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단단하게 묶으시고요.
자, 반복을 하니까 어떠세요? 이제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지금 정도 오셨으면 이제 제 목소리가 여러분들 귀에서 쟁쟁쟁쟁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이 이제 키포인트라든지 주의점 주신 게 아마도 시험장에 가서도 생각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바인딩 포인트 깨끗하게 해서 묶음점을 완벽하게 묶어 주시고요. 자, 손을 잡고 여기서 이 길이 조정을 해서요. 약 이 콘 스타일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 전체 크기에서 3분의 1 정도의 사이즈로다가 우선은 잘라줍니다. 사선으로 잘라주시고요. 여러분은 이 가위 자르는 소리가 어떻습니까? 제가 언제도 강의할 때 들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꽃 처음 배웠을 때 이 가위 소리가 너무 경쾌하게 났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제가 그 플로리스트로서 이렇게 꽃예술로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어찌 보면 소음일 수도 있는데 제 귀에는 지금도 굉장히 경쾌해서 이거를 자를 때 굉장히 마무리되는 그런 느낌, 시원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신지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안쪽으로는 조금만 세워준다면, 스탠딩을 해놔라, 세워놔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요구사항에 놨으면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깊게 잘라주시면 고정이 잘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역시 마무리 또 하겠습니다. 나이프로 날카롭게 바깥쪽은 이렇게 당기면서 사선으로 잘라주시죠. 뭐 시험 보는 거는 어떤 형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형은 하고 어떤 형은 안 하는 게 아니라 늘 핸드타이드는 이 방법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무슨 형이든 원형이든 이런 콘형이든 바인딩 포인트나 예를 들면 이렇게 사선의 그 채점 방법은 항상 나오는 거죠. 이번은 나오고 다음엔 안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습관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앞면, 예, 콘형.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좀 내려왔는데요. 다시 올려서 이렇게 보면 위에 꼭지점인데도 이렇게 끼워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것도 안 되시면 그냥 혹시라도 모르니까 풀어질 수 있겠죠. 만지다 보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철사로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콘형의 그 응용형까지 해봤습니다. 잘 배우셨나요? 예. 자, 그럼 합격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구조물을 이용했을 때는 구조물이 너무 안 보이면 안 되는 거,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속 재질이 너무나 많이 꽃이 많아서 이 재질감의 그 투명성이 안 보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투명해서 속에 어떤 꽃이 있는지, 그리고 꽃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공간을, 개개인의 공간을 다 확보해서 표현이 되도록 하고요. 특히나 아스파라거스 같은 걸 나왔을 때는 속박이로 쓰는 거는 밑에만, 그리고 위에 쓰는 것은 투명하게 해서 외관으로 이렇게 좀 살짝 나가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꽃이 너무나 튀어나오지 않도록, 예를 들면 콘형의 구조물 안에서 움직여야지 콘 바깥으로 이렇게 너무나 확산이 돼서 콘이 가운데 들어간 것 같이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주의사항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요. 저는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